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즐거운 물리 시간이 찾아왔네요. 자, 시작 전에 상호 간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반장 하나, 둘, 셋. 차렷.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전자기유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제목에서 알다시피 일상생활에서 전자기유도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를 오늘 배우는 게 목표일 텐데요.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두 가지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던 영상들일 텐데요. 이 영상을 살펴볼 때 어떠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로 드롭이 어떻게 속도를 줄이면서 떨어지는지 평소에 궁금해 보진 않았나요? 네, 궁금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가 흔히 사용한 삼성페이 NFC 연결했을 때 이 코일과 연결된 다이오드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어떠한 변화가 다이오드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깜빡깜빡 거리니까 다이오드가 깜빡거리네요. 다이오드에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봤던 두 영상처럼 이 전자기 유도가 현대 문명 기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놀이동산 그리고 결제 방식.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자연 환경에서 이 전류와 이 자기장이라는 물리가 어떤 식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형상을 통해서 저희가 법칙을 내렸죠. 유도 기전력은 가무수가 많을수록 자기 성속의 변화가 많을수록 더 강해진다. 이렇게 법칙을 만들었으면 이 법칙을 활용해서 우리 인간 세상을 더 분석하기 위해서 자연 현상을 이용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생아들의 예시를 좀 더 주목해 보는 것이 오늘의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전시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자석과 코일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성 학생, 전자기 유도 현상이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기 유도란 자석과 코일의 산내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코일에서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주 민성 학생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시 학습에서 키워드만 한번 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흐른다. 지난 단원에서 배웠죠. 그러면 원인인 전류가 변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장도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자기장이 뭐를 만든다? 유도 전류를 만든다. 자, 전류가 변화하면 자기장도 변화하고 2차 코일이 변화한 자기장을 받았을 때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칙을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해보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개념 중에서 직류와 교류를 헷갈려합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류, 전류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자기장 변화도 없다. 자, 교류, 전류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코일에 자기장 변화가 생겼다. 이해되실까요? 자, 오늘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탐구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네 가지 활동을 10원 수업을 진행할 건데, 자, 10원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배부된 활동지 봐주세요. 네. 인쇄 상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무선 통신, 무선 충전, 인덕션, 그리고 전기 에너지 수송 총 4가지 실험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앞에서 실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지를 보면서 어떠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 를 생각하면서 한번 수업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무선 통신, 무선 충전, 인덕터, 에너지 수송에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방식에 어떠한 에너지 전달 방식이 활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범 수업을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자, 무선 통신인데요. 자, 지금 보이실까요? 네. 자, 스피커에 코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코일과 스피커 연결되어 있네요. 자, 라디오와 코일, 그리고 코일과 스피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헤드온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그런데 가까이 가져왔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멀어졌을 때는 네, 다 살펴보셨나요? 네. 자, 오늘 탐구할 첫 번째 무선 통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활동지에 뭐라 적혀 있나요? 무선 충전입니다. 자, 여러분 무선 충전기 다들 한 번씩 사용해 보셨나요? 네. 자, 이 무선 충전에 어떠한 전자기 유도 형상이 적용되고 어떠한 에너지 전달 과정이 사용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저희 시범 실험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의 불빛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이시나요? 불빛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한번 진짜 해보시겠어요? 네. 불빛 들어가게 되죠. 가만히 멈췄을 때는 가까이 한번 붙여주실래요? 멈춘 상태에서는 불빛이 들어오나요? 오, 네, 들어옵니다. 한 멀리 따라해볼까요? 오, 다시 가까이 가져가면 네,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신기해요. 네, 이제 두 번째 무선 충전의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실험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덕션에 관한 실험인데요. 그 전에 사전 빌드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게, 자, 플라스틱 관과 구리관이 같은 높이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같은 종류의 자석을 떨어뜨려 볼 건데요. 이때 자석이 누가 더 먼저 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같은 자석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관찰되셨나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자석이 구리관과 플라스틱 관 중에서 어떠한 곳에서 떨어질 때 더 늦게 떨어지게 되나요? 구리관이요. 네, 오늘 배울 인덕션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덕션과 관련된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덕션에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자,
인덕션이 있고 이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올려놔 보겠습니다. 이때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일 어떻게 되나요? 이 기계가 오류일까요? 아니요. 자, 이 위에 종이 하나만 주실까요? 네. 자, 지금 전원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이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맞나요? 네. 이 상태에서 홀 한가운데를 갈라 찢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튕겨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인덕션의 원리가 지금 세 번째로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은 전기 에너지 수송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통합과 4단원 전기 에너지 생산과 수송에서 배웠던 그러한 에너지 수송과 관련 있는 내용인데,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너지를 송신하는 코일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원을 켜게 되었을 때 제가 전원을 꺼버렸네요. 다시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불빛이 들어왔다는 건 지금 이 수신 코일의 전류가 어떻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쵸? 그 멀리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어떻게 되나요? 가까이 가져가면 네, 여기까지가 10원 영상이 되겠습니다. 박수. 네, 저희가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무선 통신, 무선 충전, 인덕션, 에너지 수송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그냥 관찰하면 과학 수업의 의미가 없겠죠. 자, 각각의 과정이 앞서 말한 학습 목표처럼 어떤 에너지 전달 과정을 거치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QR코드 찍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선생님 이거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친구 틀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를 활발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계속 되어 있나요? 네. 자, 첫 번째 무선 통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과 코일을 가까이 갔을 때 소리가 들리고 멀어졌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방금 앞서 말씀드린 무선 통신의 실험 회로도입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라디오와 1차 코일을 조명하겠습니다. 라디오와 코일이 연결되어 있고 코일과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 코일과 코일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나요? 코일과 코일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소리가 들릴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살펴보셨나요? 네. 자, 영상에서 어떠한 점이 보였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팅해 주실까요? 자,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서 어떠한 변화가 보였나요? 어떠한 현상이 네, 끝났네요.
뭔가 진동해요. 진공판이 무엇인가요? 진공판이 움직여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으로 소리를 듣는 것의 과학적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소리를 듣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채팅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듣습니까? 네, 생각해 볼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이 올리면서 공기가 떨려요. 네, 정확했습니다. 자,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자, 공기의 떨림을 우리 달팽이관이 인식하면서 듣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 스피커의 원리 봐볼게요. 자, 스피커의 원리에서 잠시만요. 자, 네, 저희가 첫 번째 칠판을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자, 라디오에서 1차 코일까지 어떤 에너지 수송 과정을 거치는지 제가 코딩 파일에서 그래프를 한번 따왔습니다. 자,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나요? 자, 한번 채팅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에 어떤 에너지가 코일에서 어떤 에너지로 소리가 진동하면 그 진동이 반고일간, 즉 1차 코일에 전달된다고 보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때 전기 에너지는 전류를 의미하겠죠. 이때 전류가 변화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류가 변화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자, 1차 코일에서 전류가 변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채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 전시하스 내용 떠올려 볼까요? 자, 전류가 변화하면 뭐가 만들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전류가 변했을 때 자기장이 변화하구나. 이 자기장이 변화하면 이 결과로 2차 코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유도 전류가 흐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여기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즉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마지막에 어떠한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채팅 쳐줄 수 있을까요? 네. 소리가 전기가 돼요? 전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나요? 자, 지금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돼서 소리가 들리나요? 그렇죠? 소리 에너지로 다시 가게 됩니다. 네, 두 번째 활동부터 여러분이 이걸 참고해서 직접 채워보는 활동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흐릅니다. 소리 네. 자,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화하고 이 전류의 편에 따라서 N극과 S극이 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밀고 당기고 이게 떨림이 돼서 공기중에 퍼져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칠판을 다시 보지 말고 자, 총 5단계가 있었죠.
자, 우리 무선 통신 실험 키트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를 에너지 변환 과정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채팅으로 어떠한 에너지 변환 과정이 있었는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로 되는군요. 제가 채팅이 위아래로 내려간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고 이 전류가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서 이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다시 소리 에너지를 바뀌는 과정이 무선 통신이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영상인데 그 무선 통신에는 어떠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고 어떠한 에너지 변환 과정이 거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것 같이 똑같이 가까이 가져갔을 때 불이 켜짐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다음 실험 장치 헤로드입니다. 자, 건전지와 코일이 연결되어 있고 코일과 다이오드가 연결된 형태죠. 맞나요? 네, 아까 본인이 보내주신 패들렛 혹시라도 타스치가 생성이 된 학생들은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선 통신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 전환 과정이 일어나는지 살펴봤죠. 그렇다면 무선 충전에는 어떠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지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충전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나와서 직접 작성해 주실 학생분 있을까요? 네, 민성 학생이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한번 나와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 변환이 되는지 설명을 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전지가 있으니까 그쵸. 자, 전류가 흐르면 1차 코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쵸. 어, 어,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쵸. 3번 과정에서 2차 코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자, 다이오드에 빛이 들어옵니다. 다이오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뀐 건가요? 그쵸. 네, 잘 해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박수 쳐주세요. 한번 이게 맞게 했는지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전기 에너지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변화하게 되겠죠. 자기장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일에 유도 전류, 전기가 흘리겠죠. 그리고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다이오드에서 빛이 나는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무선 충전기를 가까이 가져가니까 휴대폰이 충전되죠. 그 휴대폰 내부에는 코일이 있을까요? 자, 그럼 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키트와 무선 충전 키트와 실제 무선 충전기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숙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드디어 세 번째 활동입니다. 자, 인덕터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아까 다시 제가 플라스틱 관과 구리관을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자, 자석이 늦게 떨어지는 곳은 어디였나요? 그쵸? 구리관이 더 늦게 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구리관이 더 자석이 늦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이 뭐죠? 선생님 갑자기 전작 유도하다가 생뚱맞게 자석을 떨어뜨리고 있나요? 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 형상이 전작 유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자석이 늦게 떨어졌다는 건지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가요? 늦게 떨어졌다는 건가요? 자, 늦게 떨어졌다는 거는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은 겁니까? 같은 방향의 힘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반대로 받았죠. 자, 생각해 보면 전자기 유도도 자,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습니다. 맞나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구리관에서 늦게 떨어지는 이유는 이 자석의 운동 방향이 아래쪽인가요? 위쪽인가요? 그렇죠? 자석이 아랫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이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전류를 맨도리 전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한번 채팅창에 맨도리 전류 도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맨도리 전류다. 네, 맨맨. 올 여름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앞서 구리관에서 자석이 늦게 떨어진 현상을 맨도리 전류 현상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맨도리 현상이랑 인덕션이랑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실험에서 자, 인덕션 위에 종이와 알루미늄 호일을 올렸을 때 각각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나요? 자, 먼저 종이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나요? 채팅 부탁드립니다. 네, 종이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루미늄 호일을 떨어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유유. 네, 튀어 올랐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튀어 오른 것에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루미늄 호일과 종이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전기가 잘 흐른다.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다. 자,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분류해 볼 수 있었죠. 지난 단원에서. 자, 한번 퀴즈 실시간. 자,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나요? 자, 그렇다면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는 물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했나요? 그 중간의 물질을? 그쵸. 우리는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지난 단원에서 물질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알루미늄 호일은 도체고 종이는 부도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이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호일은 도체인데 변화가 일어났죠. 자, 칠판을 한번 봐주세요. 보이시나요? 자, 맨도리 전류에서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은 것처럼 자, 인덕션에서 알루미늄 호일이 튀어오른 것도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죠.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처럼 인덕션에 맨도리 전류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 제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튕겼다 해가지고 이게 라이브에 튕겼다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이군요. 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알루미늄 호일이 있을 때는 맨돌이 전류에서 반대방에 힘을 받은 것처럼 인덕터가 힘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다시 내려오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떠 있게 되면 가까이 있을 때보다 이 호일이 받는 이 자기장 이 힘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을 때보다 그쵸?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자, 가까이 가져갔을 때 힘이 느껴집니까? 멀어졌을 때랑 가까이 가져갔을 때랑 힘의 차이가 뭐가 더 크나요? 혹시 일어나서 뒤 학생들한테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떠서 다시 내려오는 이유는 저희가 끝에 고정했는데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자기력이 약해지니까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다른 친구들도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종이와 다르게 알루미늄 호일이 떠오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네, 물질의 특성과 관련 있었죠.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체와 부도체의 차이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 끝으로 인덕터가 어떠한 에너지 전환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민상 학생이 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후일에 전기가 흐릅니다. 네. 첫 번째 무슨 에너지인가요? 전기 에너지입니다. 네, 전기 에너지가 직류인가요, 교류인가요? 자, 우리가 가정에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그러면 전기가 변하니까 이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번에서 자기장이 변합니다. 그쵸, 자기장이 변하게 됩니다. 자, 3번 과정은 자, 자기장이 변했을 때 이 냄비, 이 도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자세 아까 무슨 전류 흐른다 했죠? 유도 전류요. 그쵸? 야, 라면을 끓인다 생각해 볼게요. 물이 불글불글 끓습니다. 무슨 에너지를 받은 건가요? 열 에너지요. 그쵸? 열 에너지를 4분의 과정에서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 활동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통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를 가까이 하였을 때 통신 안테나에 전원을 켜게 되면 수신 안테나에서 빛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전원을 끄면 빛이 들어오지 않고. 자, 그러면 저희가 1번, 2번, 3번, 4과정을 거쳤으니까 여러분 채팅으로 에너지 수송은 어떠한 에너지 전환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헷갈린다 싶으면 앞에 있는 뭔가 5가지의 과정을 거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소리에서 전기, 그리고
그리고 전류, 즉 전기 에너지와 자기장이라고 했는데요. 네, 끝까지 한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가 왜 열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인덕션에 대한 얘기인가요? 네. 자, 우리 다리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리미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됐냐? 그것을 질문하셨을까요? 자,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도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가진 물체는 전기 에너지가 일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D 학생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에너지 수송 과정 마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류 전류 맞습니다. 네, 충분한 시간을 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활동이어서 손쉽게 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네요. 어? 누군가요? 네, 마지막 임명 학생이 적어준 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그대로 받아 적는 겁니다. 자, 교류 전류, 즉 전기 에너지. 자, 변화하는 전류, 즉 교류 흐르니까 변화하는 게 흐르니까 그러면 이 1차 코일에서 송식 안테나라 부르도 되겠죠. 송식 코일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되나요? 그쵸? 변화하게 되죠. 자, 1차 코일에서 자기장 변화가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를 수신 안테나가 수신 코일을 받게 되면 자, 수신 코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쵸? 전기 에너지, 즉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맞나요? 자, 전기 에너지가 생기게 되면서 자, 빛이 났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된 건가요? 말해버렸네. 빛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5번은 죄송합니다. 총 4단계 과정으로 겹치는 4단계 단계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것으로 저희가 전자기 유도에 활용된 무선 통신, 무선 충전, 인덕션, 에너지 수송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자 유도를 살펴보니까 자, 변화하는 전류, 즉 교류가 흘렀을 때 교류가 흐르거나 뭔가 전류의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다른 코일에서는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나요? 네. 보니까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무선 통신에서 자기장 변화. 다시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됐나요? 네. 자, 두 번째 무선 충전도. 자, 전기 에너지가 자기장을 만들고 이 자기장 변화가 다시 유도 전류를 만들었나요? 네.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가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고 이게 다시 전기 에너지를 만듭니다. 마지막 에너지 수송 과정도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전기 에너지가 자기장 변화를 만들고 이 변화가 전기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 이처럼 이 4가지 현상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적용하여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에너지 전환 과정이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이 다르니까 근본적으로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함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성평가와 다음 차시 안내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네, 앞서 영상이고. 자, 그렇다면 자, 마무리 전에 자, 송신 코일과 소신 코일의 거리를 멀어졌을 때 떨어지게 되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거리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다. 그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잠시만요. 자, 전류가 맞는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 다이오드라는 거는 자, 여기 에너지 간격을 의미합니다. 자, 일정 이상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만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옵니다. 맞나요? 네. 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에너지가 감소하나요? 자기장의 자기력선이 줄어요. 그쵸?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자기장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크기만큼의 충분한 자기장을 에너지를 전달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수신 코일에서 불빛이 들어오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여러분 수업 정말 잘 따라와 주셨고 마지막으로 형성평가를 통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였던 전자기도를 활용한 일상생활 제품을 에서 어떤 에너지 전달 기술이 활용되는지 알아보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였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QR코드 다 들어오셨나요? 네. 네. 자, 카오스 통한 형성평가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통신의 과정에서 에너지 수송에서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선 통신 원리는 자, 스피커와 같이, 라디오와 같이 음성 장치에서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바뀝니다. 이 전류 흐르면서, 그쵸? 전류 흐르면서 자기장이 변하게 되고, 이 자기장 변화를 2차 코일에서 받으면서 전류가 흐른다, 즉 전기 에너지로 에너지가 형태가 변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1등. 자, 무선 충전에서 휴대폰에 충전되는 원리는 전장의 유도 현상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쵸. 자, 무선 충전에서는 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에서 자기장이 변하게 되겠죠. 이 변하는 자기장을 휴대폰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충전이 된다. 즉 전류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생겼다. 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형성평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단원 자, 전자기장, 전기와 자기장 파트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네, 다음 수업에서는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문제풀이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보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반장 인사. 전체 차렷. 승계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